정성산 TV를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최선희 충격 발언, 한반도 엄중해, 북한에서 터졌던 최선희의 비리 사건,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최선희 한반도 엄중한 위험 개선 치닫고 있다. 충격 발언.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한반도 안보 환경이 엄중한 위험 개선에 치닫고 있다라며 북한은 그 어떤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18일부터 20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반미 연대를 강조한 최선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우크라 전쟁을 성전으로 부르며 전쟁 발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제1회 브릭스 여성 포럼과 동시에 개최된 이 포럼에는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등 120개국 여성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최선희는 21세기 외교와 지정학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해 세계 평화와 안정이 매우 엄중한 위협을 당하는 근원은 국제사회의 염원과 배치되게 패권과 사리를 추구하며 진영 대결과 편 가르기를 시도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권과 전행이라고 했습니다. 최선희는 이어 지금 조선반도, 한반도 지역의 안보 환경이 미국과 그의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의 배타적인 동맹 추구 정신으로 인해 긴장 격화와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최근에는 보다 엄중한 위험 개선에 치닫고 있다라고 충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선희는 또한 북한이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로운 투쟁과 강력한 힘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 최선희는 러시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안전 이익을 체계적으로 유린해온 미국과 서방의 반러시아 대결 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라며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성전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괴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시진핑, 러시아 푸틴을 강하게 압력을 하고 있죠. 겁먹었다는 이야기죠. 자, 북한 최선희 비리. 1997년 북한에서 사기당한 중국인 사업가 50여 명이 시위를 하려고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평양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고려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고려 호텔에서 노동당 중앙당사 정문은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앙당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당국이 대책을 세워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들이 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이려 할 때 뒤늦게 상황을 깨달은 북한 관광 가이드 2명은 필사적으로 이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북한 군용차 한 대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군관 2명이 내리더니 차에
시동을 걸 때 사용하는 쇠 막대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중국 시위대에 달려들어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중국인들은 혼비백산의 호텔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 날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은 군인들의 폭행에 우리 국민 여러 명이 다쳤다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정작 당시 김정일은 군관들이 진짜 배짱이 좋다며 특진시켜 주었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요즘에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양 시내 여러 호텔에는 떼인 돈을 받겠다고 들어와 버티는 중국 상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몇 년씩 버티다가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김정은에게 보고되면 대외적 위신을 하락시켰다는 이유로 채무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인들도 입국이 금지돼 북한에 다시 올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분쟁 처리는 중앙당 해외사업부가 담당합니다. 북한 간부들은 이런 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습니다. 이는 북한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요즘 이런 분쟁 중재에서 중국인들의 환영을 받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선희 외무상의 조카 최수경입니다. 최선희의 오빠가 중앙통계국장인데 그의 딸입니다. 최수경은 대중 석탄 수출을 하는 무역기관에서 일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이 막히자 새로운 돈벌이를 위해 해결사로 변신한 셈입니다. 그는 평양에서 버티는 중국인들을 만나 사연을 듣고 관련 내용을 최선희에게 전합니다. 떼인 돈을 받아주면 총 금액의 30%에서 50%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최선희가 실세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그의 조카 최수경에게 적극 매달렸습니다. 북한 관계자들도 최선희가 개입하면 어떻게 하든 돈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최선희가 김정은에게 말하면 회사는 사라지고 자신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이 해결되면 최수경은 수수료를 받고 상당 금액을 최선희에게 건넵니다. 이런 식으로 최선희가 챙긴 돈이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에서 최선희식 비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간부 거의 대부분이 권력을 이용해 뒷돈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다만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할 최선희가 대북 제재로 어려워진 북한 업체들에서 돈을 받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김정은은 원산, 갈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쓸 돈이 없어 고민인데 최선희는 몰래 달러벌이에 열심인 모양새입니다. 최선희는 남쪽 신문에 이런 식의 자신의 비리 사실이 폭로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전임 한상열 부상도 뇌물죄로 결국 처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기로 결심한 데는 최선희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 때문입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이 끝난 뒤 북한 외무성은 회담 파탄의 책임을 통일전선부와 문재인에게 돌리며 그들 때문에 김정은이
망신당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 결과 당시 김영철은 당 책벌을 받고 통전부장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고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박철 아태 부위원장은 출당, 철직돼 가족과 함께 지방에 추방됐습니다. 외무성의 입김이 커지면서 남북 관계도 파탄이 났습니다. 지금 외무성도 매우 초조해진 느낌입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가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기사에서 리영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의 실각 내막을 자세히 다룬 뒤 김정은은 북한 장성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정보가 새 나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 통전부에 복수를 해주는 듯한 이 기사가 나가면 통전부나 외무성 간부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곳과 이 기사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주송아 기자가 썼던 기사입니다. 여기에 또 있지요. 최선희의 비리는. 최선희는 제가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최선희는 중국 화교들과도 이 돈놀이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저의 WTR 소식통에 따르면 이 최선희가 외무상이 된 이후에 평양과 대도시에 있는 돈주들과 또 화교들과의 돈놀이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죠. 이거는 김정은이도 모르는 정보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WTR 소식통이 최선희가 평송에 있는 가장 큰 돈데코, 그러니까 돈 거래하는 큰 돈주, 이 돈주와 또한 원산에 있는 돈데코, 돈주, 또 사리온에 있는 이 돈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5명 이상의 돈주들과 외화 거래, 그러니까 이자놀이죠. 이자놀이. 많게는 수백만 달러를 돌리기도 하고 적을 때는 수백만 달러를 돌리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방송이 된 이후에 김정은에게 직보가 되면 최선희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